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그 전국에 돌아가는 사정을 여러분들과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세 가격 상승률, 매매 가격 상승률, 이 동향을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여러분들과 그런 데이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금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능력, 자, 그 부동산의 히스토리, 흐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부동산에 그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크나큰, 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자꾸 남한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보는 연습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자,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매 가격부터 보게 되면, 자, 상승 지역입니다. 상승 지역. 그래서 이제 금주의 상승 지역, 대구, 서구의 동구, 남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서대문구가 좀 높았다.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구 지속적으로 3기 신도시화 발표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자, 계양구인데 이제 개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일단 울산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지역 경기 침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산도 지금 굉장히 낙폭을 크게 키우는 것 같아요. 자, 울산, 중구, 서산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이제 구미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미라는 지역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고 정말 뭐 매력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그 우리 구미의 지역 경제를 바치고 있던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또는 파주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자, 먹고 사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 없어지는 만큼 또 사람도 외부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대구, 아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주 물량도 또 상당수 많이 터져요, 올해.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좀 높았던 지역으로 선정된 것 같고요. 자, 전세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은 천안 서북구라든가 대구 북구, 그리고 부천, 경기도 부천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송파구, 용산구,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는 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세가, 우리가 이제 그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세가가 상승하느냐 또는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 가격의 그 상승 흐름, 하락 흐름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도 여러분들께서 지역별로의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락 지역으로는 일단 연천, 연수구, 그리고 이제 그 동남권의 김해 지역입니다. 김해.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왕시, 그리고 안양 동안구가 가장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더라. 그랬을 때 이 의왕시 동안구 인접하고 있죠. 자, 의왕시에 이제 입주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동안구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연수구, 그리고 이제 인천 중구, 그리고 이제 의왕시 동안구가 좀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신다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또는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의 전세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의 그 전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 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 그러니까 뭔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입주 물량의 영향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많이 조정되고 있는데 일단 강남과 강북으로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강북구 최근에 들어서서는 일단 보합세고요. 그리고 광진구도 좀 최근에 들어서서는 좀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광진구는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전세가는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동대문구 지금 하락폭을 좀 키웠다가 지금 주에 들어서서 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구, 그러니까 마포구하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그리고 이제 성북구가 조금 전세가 조정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좀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요번 주에 들어서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또는 보합 단계로 들어간 지역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요. 지금 성동구 굉장히 전세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구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평구도 뭐 낙폭을 좀 키웠지만 최근 들어서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종로구 괜찮습니다. 중구 지금 나쁘지 않았으나 요번 주에 들어서서 지금 전세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중랑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 지역을 보면 일단은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곽 지역에 자, 전세가율은 크게 변동이 없더라. 그런 걸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강 이남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강 이남에 역시나 강남구, 강동구 파란색이죠. 냉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었으나 금주에 들어서서 하락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구로구하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외 지역이에요.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선. 그래서 그 지역들이 일단은 전세가는 좀 견고하더라. 이런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이쪽 쪽도 전세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서 보합 단계 또는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양천구, 자, 목동이 있는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 뭐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서도 하락폭은 좀 줄였지만 그래도 강 이남에서는 양천구가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양천구하고 인접하고 있는 영등포구, 자, 삼도심 핫플레이스 지역인데 핫플레이스 지역을 얘기했을 때, 자, 영등포 빠지지 않죠. 근데 영등포의 그 전세 가격 흐름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빠지거나 뭐 조정받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영등포도 금주에 들어서서는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면 자, 정비 사업의 이주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최근 1, 2주 동안에 그 전세 흐름이 조금 바뀐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이 데이터를 보기 이전에 또 다른 데이터, 수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이남, 특히나 이제 강동구의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반전하고 있는 송파구라든가 이런 지역,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 부동산 공부,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주 물량, 수요 물량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구지만 일단 같은 그 구에서도 일단 단지별로 좀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서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축 단지 전세 매물 소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서울 지역에 특별히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성되는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내 신규 입주 물량 감소해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은 좀 축소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경우나 이제 강남 경우에도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 좀 하락폭이 좀 깊었었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폭을 좀 죽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그 가격적인 조정이 있다 보니 좀 관심이 조금 관심 지역에서 좀 멀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좀 살펴봐야 될 지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구예요. 동구라든가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동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요번 주에 들어서서 그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구라든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그래도 전세가는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라고 해서 전세가가 다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부산 진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래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동래구가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요번 주에 들어서서도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부산의 동래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구 나쁘지 않고요. 자, 북구도 최근에 이제 그 조금 흐름은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좀 줄였다. 그리고 이제 해운대구도 꾸준히 안 좋았지만 지금 금주 들어서서 하락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하구라든가 금정구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정구의 전세가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리고 이제 연제구가 그 최근 한 달, 두 달 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었는데 하락폭을 많이 줄였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상구죠. 사상구도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보합 단계로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부산 지역에서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그래도 그 전세가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강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구로 넘어오겠습니다. 대구 전반적으로요, 뭐 나무랄 데는 없습니다. 예, 크게 빠지는 지역 없고, 예, 그래도 전세가는 잘 버티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굳이 꼽자면, 자, 대구 수성구가 으뜸이잖아요. 근데 수성구가 요번 주에 들어서서 하락 반전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하락 반전 지금 되고 있는 지역들 그 조금 생기기 시작했지만 일단 대구 수성구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뭔가 반전은 됐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남구, 뭐 북구, 그리고 이제 서구, 동구, 중구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성군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대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그리고 인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은 중구라든가 또는 연수구가 있죠. 연수구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연수구가 금주에 들어서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구하고 중구가 좀 상황이 안 좋더라. 그리고 인천의 서구도 좀 안 좋고요. 그에 반해서 부평구라든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가 흐름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연수구, 그 다음에 이제 중구, 서구가 좀 안 좋다. 그리고 큰 폭으로 낙폭한 연수구다. 그래서 이제 연수구 좀 유의 깊게 조심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주 지역도 살펴보게 되면 나쁜 게 없어 보여요. 그나마 여기서 꼭 굳이 좀 나쁜 지역을 보자면 그 당주의 남구가 있습니다. 그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남구가 뭐가 있죠? 봉선동이라고 있습니다. 봉선동이 광주에서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세가가 좀 빠지고 있더라.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서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북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흐름, 아직까지는 견고한 흐름이고요. 이제 대전으로 넘어오면 대전도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예, 크게 변화된 그 기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합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예, 대전은 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험 신호는 아직까지는 잡히진 않았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산 여기 보시면 차가운 색이죠. 이 차가운 색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짙을수록 떨어진 그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구가 그러니까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매매가에서는 중구가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은 전세가에서는 북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그 울산에서는 전세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은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폭망이다.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표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된 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적인 면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이 전세가 흐름인데요. 일단 좀 유심히 보았으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울산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실 때에는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지역이지 않나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축 입주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 매매세와 전세가는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 세종시고요. 자, 수원 지금 경기도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은 하락폭은 좀 축소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락폭은 축소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제 좀 따져보게 되면 수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안구가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일단은 금주에 들어서서 보합세로 돌아섰고 자, 권성구 좀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하락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팔달구라든가 영통구의 흐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락 기조로 좀 돌아섰고 특히 영통구가 좀 많이 빠지더라. 그랬을 때 영통구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빠지고 있는데 성남시의 수정구나 중원구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 이쪽 성남에도 분당구가 있죠. 분당구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그 성남에서 가장 그래도 흐름이 그러니까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분당이 여기서도 보시면 정말 진한 색이에요. 진한 색으로 많이 빠졌다가 지금 뭐 하락폭은 축소는 하고 있지만 꾸준히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입니다. 그 고양시 일산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많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자 보합 단계로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일산 동구라든가 일산 서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지금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데 일산 서구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더라. 일산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산 서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안양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있는데 일단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면에, 그러니까 있는 면에 자,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말이 꼬이는데요. 일단은 그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그 괜찮은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근의 그 의왕시 입주 물량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안구는 전세가가 조금 요번 주에 들어서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자, 광명도 최근에 정말 많이 빠진 지역 중에 하나가 그 광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는 그 하락폭을 축소하고 저번 주부터는 이제 보합 단계로 들어갔다. 그랬을 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주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명 2구역이 지금 이주가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형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전세가 조금 많이 소화되는 거 그 부분이 좀 유효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자,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속적으로 전세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들어서서는 좀 보합 단계로 돌아섰어요. 하지만 안성과 평택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 전세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다. 자,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안산의 단원구 지금 안정적인 흐름, 상록구 안정적인 흐름은 보이고 있지만 일단은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전세가는 그 좀 안정적으로 조금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 물량이 더 나오게 되면 일단 전세가가 조금 어떻게 또 하락 기조로 변환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천이 생각보다 요즘에 좀 조용한데 과천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3주 동안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이제 과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주에 들어서서는 일단 하락폭은 축소는 했다. 그렇지만 과천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 구리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지금 현재 보합 단계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폭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죄송합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처인구라든가 기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보합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용인의 수지하면 뭐죠? 투자의 성지,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간 지역이 수지예요. 그랬을 때 수지는 꾸준히 전세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지금 그 하락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폭은 최근에 축소는 되고 있더라. 이게 지금 용인의 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시흥시 아직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잔잔하게 빠지고 있는 지역이 시흥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포시입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왕시가 정말로 보면 많이 빠지고 있죠. 예, 색깔이 좀 진합니다. 그래서 의왕시가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지금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조금 빠졌다가 뭐 보합 갔다가 빠졌다가 보합 갔다 하는데 일단 퐁당퐁당 하면서 좀 조정 보이고 있는 게 하남시고요. 자, 오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꾸준히 안 좋은 것 같고, 자, 파주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뭐 변화는 없지만 일단은 꾸준히 안 좋은 적도 파주인 것 같고요. 자, 이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좋거나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한 두 달 정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안성이 크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는 일단은 그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안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성도 인근에 그 평택이라든가 자체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포 좀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김포예요. 예, 김포의 전세가가 크게 뭐 영향을 그러니까 뭐 하락적으로 그렇게 깊게 가는 면은 없고 매매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는 자, 양주 뭐 나쁜 흐름 아니고요. 자, 동두천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고요. 자, 경기도 광주가 이번 주에 들어서서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게 광주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별로 안 좋아요. 강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예, 강원도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강릉, 원주, 특히 원주를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주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원주. 자, 원주가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지는 지역이 원주더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혁신도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시 그 원주도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좀 더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일단 원주가 강원도에서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원주 빠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충청북도 보면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충북 전반에 그 보합세로 좀 돌아서긴 했는데, 일단 청주라든가 성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충주, 제천, 예, 전반적으로 예,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파란색이죠? 예, 굉장히 냉탕이었지만 최근에 보합세로 좀 돌아섰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충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도 기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그 천안 주변에 있는 그 충청남도 천안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 하락은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동남구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서북구 최근에 좀 진정된 것 같습니다. 자, 공주, 아산 뭐 나쁜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은 축소는 하고 있고, 자, 논산 지역이 조금 예, 최근에 들어서서 좀 안 좋은 흐름. 그리고 이제 계룡 있죠, 계룡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진도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일단 상승폭, 그러니까 하락폭을 좀 축소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지역이 서산인 것 같습니다. 자, 서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 자, 금주에도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서산 지역은 좀 전세가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전라권으로 가게 되면 뭐 지금 전라북도도 그렇게 좋았던 상황은 아니지만 금주에 들어서서 예, 보합 단계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예, 전라북도권에서는 그래도 전세가 흐름이 가장 안 좋게 조금 흘러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주에 들어서서 그 하락폭은 좀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라든가 이제 그 전남권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여수 예, 쭉 올려다 보면 여수는 크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옆에가 광양시인데 광양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라권에서는 전라남도권에서는 여수가 굉장히 강했고 그 광양도 강했더라. 순천도 나쁜 흐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서는 자 보합 단계로 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가 조금 소진된 걸로 보여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는 전남권이더라.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양호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약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권으로 가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경기 자체도 침체가 되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구미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안 좋았지만 일단 최근에 그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합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랬을 때 경상북도에선 김천이 전세가가 그래도 예, 양호한 수준을 예,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미가 가장 안 좋더라. 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상남도 가볼게요. 경상남도를 가보게 되면 일단 전반적으로 이쪽도 지역 경기 자체도 침체가 되고 자, 공급 물량도 상당수 일부 지역에 많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지금 이쪽 지역에서 가장 안 좋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동남권에서는 김해 지역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 지역이 가장 많이 빠졌고 자 진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흐름이 자 냉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의창구라든가 성산구죠. 창원 쪽인데 그리고 이제 통합창원 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경남권과 통합창원 요 지역 중에서 마산 그 성산구라든가 또는 이제 의창구 그리고 이제 진주, 김해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색깔만 좀 구별하시면 앞으로 이 내용을 보실 때요. 자,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좀 안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색깔이 노란색, 좀 진한 색으로 가면 갈수록 좀 상황이 좋다,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세, 전국의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마지막에 이거 하나 빠졌네요. 제주, 서귀포. 예, 제주도를 한번 보게 되면 제주도도 뭐 크게 전세가율로는 문제될 것으로는 보여지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통영시도 얘기를 안 했는데 통영이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전세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전국의 상황을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 흐름 보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예, 그 관심 갖고 보셔야만 나중에 그 우리가 입주, 공급, 수요 물량과 그 다음에 이런 전세 가격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합치고 믹스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고 또 그리고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자, 이 방송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가만 봤는데 시간이 상당수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좀 2부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부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전국의 매매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그 다음에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그 추가 하락 우려로 수요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고요. 그래서 23주, 23주 동안 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강북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쪽이 강북구예요. 강북구에 이제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뭐 동대문구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재건축 단지 위주, 예, 위주로 조금 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 그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서빙고동이나 이촌동 재건축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께서 가격 추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원구도 중계동, 상계동, 월기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좀 호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 좀 조정 양세를 보이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예, 굉장히 뭐 이때 작년이죠.
작년에 이게 따뜻한 색깔은 진하면 진할수록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에. 그랬을 때 굉장히 따뜻한 색들을 많이 보였던 서울인데 일단은 9.13 대책 이후로 그리고 이제 보유세 부담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의 우려로 그리고 심리 자체가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그 보합 단계 좀 상승률이 낮거나 점차적으로 좀 보합 단계 좀 하락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강북구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흐름이 괜찮게 가는 게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가 이번 주에 그 상승 쪽으로 조금 그래도 보이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보면 뭐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는 게 바로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 그래서 서대문구의 에너지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강하더라. 그래서 용산이나 뭐 은평이라든가 이런 종로, 중구보다도 일단은 서대문구가 강북 쪽에서는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강남 쪽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이쪽이 강남이에요. 그때 이제 강남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 강이남의 강남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강남구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그 하락폭을 좀 축소를 했더라. 그리고 옆 동네 자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하락폭이 좀 깊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색깔이 옅어지고 점차적으로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강남구, 강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서구라든가 또는 이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매가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지역이 지금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좀 조정을 보였던 건 사실이고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이 좀 덜 빠지고 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울에 가격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아요. 이거 제가 봐도 그래요. 뭔가 뉴스나 언론 보면 조정됐다고는 하는데 크게 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임장 다녀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그래도 크게 올랐던 지역은 자, 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하더라. 그리고 이제 서초구라든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서초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강 이남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영등포구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영등포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지역이긴 한데, 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 이남에서는 일단 우리가 살펴보면 구로구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더라. 그래서 강북에서는 서대문구,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강 이남에서는 구로구가 좀 에너지가 그래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부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산에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핫플레이스 지역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어졌던 지역, 자, 도시 중에 하나가 부산입니다. 자, 부산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안 좋은 흐름이에요. 전반적으로 자, 푸른색 계열이 굉장히 많죠. 자, 푸른색 계열이 많다라는 거는 조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부산의 동구라든가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산에 그 북구라든가 또는 해운대구가 있습니다. 그 해운대구가 그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보합 단계로 좀 하락폭을 축소를 했다.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지역, 자, 해운대구, 북구, 강서구 하락폭이 깊었지만 일단은 그 하락폭을 축소를 하고 보합 단계로 돌아섰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강서구입니다. 저기 대구입니다. 그때 대구는 부산하고 또 상반되게 자, 푸른색 계열 좀 안 좋았지만 대구는 좀 따뜻한 색이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대구의 에너지는 뭐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인데 일단 그래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 북구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가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그 서구라든가 또는 그 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 수성구와 반대로 좀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중구도 나빴던 흐름을 잠깐 보였지만 양호한 흐름으로 바로 반전돼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달서구도 꾸준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서구도 꾸준히 강했고 전반적으로 대구는 그래도 가격이 들 빠졌다. 그래도 지키고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적을 보겠습니다. 인천적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중구 쭉 빠지고 있고요. 가격 많이 하락했고, 자,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천에서는 그 중구하고 연수구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에 반해서 부평구라든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흐름이 같은 인천 속에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꾸준히 자 흐름이 좋은 부평구, 그 다음에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게 되면 자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왜?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지역 경기 자체가 조금 매매가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계양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광주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광주도 보면 따뜻해요. 굉장히 색상이 따뜻하다라는 건 뭐죠?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했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는 매매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더라. 그 얘기 뭐냐면 상승폭에서 보합 단계에서 조금 그 하락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지 않았나 그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광주에다가 내 집 마련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로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유성구가 가장 강하게 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금 최근에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둔화되는 이 모습을 좀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신 이후에 유성구를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대전의 서구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는 보합 단계로 상승률이 좀 둔화됐더라.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대전 나쁘지 않고요. 광주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 상승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에너지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산으로 가게 되면 뭐 파란색이죠. 냉탕이잖아요. 말 그대로 냉탕의 가격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울산 중구 가장 안 좋은 흐름, 울산 중에서도 자 중구가 가장 안 좋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구가 안 좋고 울주군도 좀 안 좋더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울산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면 자 경기도 넘어오기 전에 세종도 봐야겠죠. 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가격적으로 뭔가 이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세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 그러니까 조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면 자 상승폭, 그러니까 상승폭보다는 일단 하락폭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자,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깊었지만 지금 축소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경기도가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세분화돼서 보게 되면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 조금 안 좋은 기류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수원 같은 경우에 일단 장안구라든가 일단은 권성구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게 나쁜 흐름은 아니더라. 근데 여기서 조금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일단은 팔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팔달구가 좀 마이너스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영통구도 좀 마이너스였지만 지금 보합 단계로 들어왔고, 지금 장안구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 조금 마이너스 단계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수원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남으로 가게 되면
그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분당 있죠? 분당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분당, 예, 최근의 흐름 지속적으로 좀 계속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을 보게 되면 예, 하락폭이 좀 컸던 한 달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들어서서 하락폭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자, 분당이 좀 안 좋더라. 그리고 이제 고양시로 넘어오게 되면 자,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꾸준히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일산 동구하고 서구 쪽이 좀 안 좋지 않았나.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파란색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안양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있는데 일단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하락폭이 좀 더 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부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부천은 꾸준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의정부 흐름 그렇게 뭐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광명을 보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광명에 있는데 일단 광명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흐름 예,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조정받은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고요. 광명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광명도 많이 빠졌는데 자 금주에 들어서서도 가격적인 하락이 조금 컸네요. 그래서 광명도 좀 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정말 대두쪽입니다. 자 평택은 꾸준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그 이번 주에 들어서 보합제로 가긴 했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누적될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좀 유심히 여러분들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안산도 마찬가지로 흐름 안 좋아요. 안산 흐름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산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외로 과천 좀 조용한데 과천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과천이 많이 빠지더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하락폭을 축소는 했지만 지금 최근에 안 좋았던 흐름 그 과천이 조금 많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구리 여러분들께서 그 개발 기대감도 크고요. 앞으로 구리는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양주시도 뭐 나쁜 흐름 아니고요. 자 용인이 이제 처인구라든가 기흥구 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수지입니다. 자, 수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도 많이 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용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지도 꾸준히 빠지고 있더라. 예, 꾸준히 빠지고 있는데 수지는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처인구나 기흥구는 좀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보합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자, 경기도 시흥시 꾸준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군포시 예, 하락폭을 좀 축소는 하고 있지만 안 좋습니다. 자, 의왕시 정말로 요즘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군포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의왕시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셨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닌데 일단은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오산 꾸준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주도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자, 이천 뭐 그렇게 나쁘게 뭐 또 좋게 뭐 표현되는 그 상승률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꾸준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안성도 그러니까 평택이랑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평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안성이나 평택이나 인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공급 물량이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기 때문에 자, 안 좋은 흐름은 쌍두마차로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은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제 생각 외로 김포가 가격적으로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쪽 지역 가보면 자 거래는 되진 않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흐름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일단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뭐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지역은 아니고요. 자 동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흐름 좀 하락 전환하면서 그렇다고 하락폭은 깊지는 않지만 뭐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경기도 광주죠. 최근 흐름이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하락폭은 좀 축소는 했지만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자, 화성입니다.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락폭이 좀 깊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화성도 전반적으로 지역이 굉장히 섹터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이 조금 쏠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빠졌을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동탄 이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원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 춘천, 강릉, 원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예, 강원도는 다 안 좋더라. 그런데 이제 하락폭이 컸던 원주가 보합세로 좀 돌아섰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좋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좀 냉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충청북도로 넘어오겠습니다. 냉탕 정말 심했는데 점차적으로 좀 희석되다가 다시금, 예, 굉장히 냉탕이 강해졌어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금 뭔가 하락폭 그 축소를 했지만, 일단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예,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충청남도로 가게 되면은요, 충청남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에너지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지만 최근 한 달 기점으로 해서 충청남도의 천안, 동남구, 서북구, 공주, 아산, 논산, 계룡, 당진, 서산 등이 가장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서산입니다. 서산이 가장 큰 하락폭을 최근에 보여줬고요. 그랬을 때 이제 천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산이죠. 예, 서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 충청도에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우리 전주 있죠. 그리고 이제 완산구, 덕진구로 이 분구가 되어 있는데 익산도 있고 군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군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자, 매매 가격이 가장 안 좋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의 흐름이 가장 안 좋더라. 근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 중에서 안 좋은 게 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라남도권에서는 일단 목포, 순천, 광양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나쁘거나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격적으로 조금 그래도 하락 기조보다는 일단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광양하고 여수인데, 광양보다 여수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 에너지 상승률이 좀 높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는 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좀 소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수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상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가면 여전히 보시면 냉탕이죠. 예, 근데 이제 하락폭은 좀 축소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도시, 자, 구미죠. 기업이 많은 구미예요. 그래서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 정말 안 좋은 게, 자, 경상북도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지역이 구미예요.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해외로 이전하거나 파주로 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도망간다라는 거는 일단 지역 자체에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 그와 더불어 입주 물량이 더해지다 보니까, 예, 조금 매매 가격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가더라.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구미 여러분들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로 또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예,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매매가, 예, 상승, 그러니까 하락률이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는 양상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지역이 일단 진주하고요. 그 다음에 김해가, 특히나 김해가 가장 안 좋게 아직까지도 큰 폭으로 경상남도에서 그 중에서 그 지역별로 보게 되면 김해와 진주가 그래도 조정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다. 큰 폭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통영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정말 많이 빠졌는데
아래로 갈수록 이제 보합 단계로 가고 하락폭이 좀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어요. 사실 울산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락폭이 좀 진정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보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그쪽에다가 내가 주택을 뭔가 취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뭐 빠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큰 폭으로 빠졌거나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빠지진 않았지만 꾸준히 그래도 하락 방향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전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처음 찍는데 일단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한 뭔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감기가 안 나가지고요. 말도 꼬이고 지금 뭐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그러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는 조금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이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